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 그죠?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자꾸 답답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부분 좀 알아볼 건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거죠. 네, 외국인들이 매도로 결국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약간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서 금융투자 쪽도 매도로 전환이 되고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답이 없어요. 대형주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버틸 것은 중소형주.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상황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윗꼬리가 달렸고요. 아랫꼬리도 달렸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바닥을 좀 잘 잡아냈죠. 그러니까 아침 시점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이것 자체로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는데 왜 중소형주예요? 지금 대형주는 버티기는 하지만 수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지 않는다라면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이 1300억입니다.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물량이 서로 바뀌었죠. 조금 팔아먹는 모습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낮에도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금융투자가 일단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수급 동향,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단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222억 팔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이 연기금의 어떤 그 조합이 좀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조금 더 올라서서 이제 매수를 좀 더 들어갔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아쉬움 감이 좀 들게 듭니다. 이렇게 됐다라면 대형주 조금 더 올라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플러스 국면을 좀 더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훑고 넘어가 볼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아이고 재미가 되게 없네요. 올라왔던 거 다 반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윗꼬리 길게 달려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꼬리가 달려서 아직도 저항대 밑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갔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위에서 때려 맞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윗꼬리 길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 음봉이고요. LG화학 마이너스권 유지되고 있죠. 근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컨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빠졌네요. 근데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KB금융, 은행주들도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험주, 은행주들.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줬고요. 일단 기술주들이 반등을 세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조금 멀리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글쎄요. 시젠 계속 내려가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시젠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이제 과매도까지 곧 떨어질 것 같은데요. 과매도가 들어가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또 약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건 한번 보게 되시면 다음 것도 TCK를 제외하고는 실리콘웍스 이런 것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좋네요. 그죠?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그 외적인 것들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상승하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계하는 듯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경계하는 물량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 보니까 삼성전자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닐까 싶긴 한데 조금 특이하네요. 금융투자가 인버스를 샀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팔았습니다. 약간 이제 그동안 매수했었던 거에 비하면 좀 약한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레버리지 매도하고 인버스를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치성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18일 거부터 보시면 되겠죠. 18일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금융투자 쪽 5월 18일부터 매수 들어온 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일단 1등입니다. 인버스 팔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사놓고 조금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잡고서 시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올림을 만들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어놔 있는 모습이고요. 특이한 부분은 코덱스 인버스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요거는 해지용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코퍼스를 매도하고 인버스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해지용이긴 한데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2배 차이 나죠. 레버리지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레버리지 쪽으로 일단 상승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반대쪽도 같이 걸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점, 그런 시점부터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오늘 걸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으로 보게 되시면, 현대차, 카카오, 이노베이션,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매수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 SK텔레콤도 현재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양봉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이런 것들 이제 다 팔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었던 모습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61선이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 이럴 때는 매도를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또 옆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점에 형성된 이 가격대 넘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 의견을 조금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쪽 한번 볼까요? 기관들도 외국인이죠.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카카오 쪽. 카카오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아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1만원 아래쪽에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자동차 쪽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샀고요. 자, 외국인이 오늘 레버리지 들어왔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별 현황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매도를 계속 줄이고 있죠. 자, 2조 원대 2조 7천억 5월 12일 날 2조 7천억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1조 4천억 4천억 6천억 3,500억 5천억 그 다음에 오늘 1,300억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레버리지를 샀다라는 건 물론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레버리지 샀다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하겠다 매도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나쁘게 끝나지만 않는다라면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종목들 그냥 들고 버티는 거죠. 개기는 거예요. 그냥 잘 버티는 거, 잘 참는 거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종목들 이것저것 올라가는 거 따라가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봤자 사실적으로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바로 두들겨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사면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두들겨 맞는 것보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얻어맞아서 아픈 것보다 지루한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런 대응들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지금 HMM, LG화학, 한국전력 이런 것 등등등인데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해졌어요.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있다라는 거. 물론 하이닉스는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의 매수가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면서 레버리지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를 이제 당분간 좀 줄일 수 있겠다. 근데 이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는 이 포지션을요.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고 수익을 냈죠. 그 다음에 팔기 시작하는데 많이 팔고 조금 사서 다시 주가 올려놓고 많이 팔고 조금 사서 다시 주가 올려놓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수량을 줄이는 거죠. 수량을 줄이는 작업.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로만 우리가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들 조금은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되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뭐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심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들이 꾸준히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주말 잘 이어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종목 진단으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불끈불끈 힘나는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